충남과 강원,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산불이 확산될 우려도 큽니다. 피해 예방법 살펴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충남에서는 대상자의 95.7%가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는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가 진행됩니다. 각 정당들이 후보자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전환 기금이 운영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재취업 지원 등에 사용할 기금 10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확산 위험도 높은데요. 네, 최근 이렇게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산불은 한번 났다 하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수량도 적어 산불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강원 지역의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은 5.1m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내렸고 산림청도 일부 지역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봄철에는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산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사이에 이런 점화원, 일단 담뱃불이든 자연적인 어떤 바람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빠르고 또 넓은 범위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가정 내에서 화재 안전, 또 화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숙지해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강풍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수시로 산불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 성문면의 한 들판에서 불이 나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50분쯤 성문면의 한 들판에서 발생한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인근에서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밭두렁을 소각하던 A씨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충남 지역의 초기 접종 대상자의 95.7%가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초기 백신 접종 대상자 16,900여 명 가운데 95.7%가 백신 접종에 동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보다 2%가량 더 높은 수준입니다. 충남도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도는 15개 시군에 17곳의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700여 개의 의료기관을 백신 접종 위탁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전환 기금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충남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2일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받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기금은 100억 원으로 도와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하며 고용 승계와 재취업 훈련, 일자리 전환 지원금 등에 사용됩니다. 충남도는 오는 4월까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범위와 대상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죠.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예산군 의원 재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덕산과 봉산, 고덕과 신암 지역 주민들은 기초의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데요. 각 정당들은 후보자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에 현재까지 모두 7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공천이 진행되면서 후보자도 추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예산군청 총무과장을 지낸 이흥엽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3명에 대한 심사 결과 경선을 하지 않고 이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간부 공무원 출신을 사실상 전략 공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 가운데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암 우체국장인 홍원표 후보와 덕산면 이장협의회 사무국장인 윤우상 후보, 부모사랑 간병인협회 대표인 박종국 후보입니다. 경선은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원 300명과 일반 군민 300명이 전화로 참여합니다. 최종 후보는 경선 결과에 따라 8일 이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무소속 예비후보는 2명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월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니열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산군 지방선거에서 20대가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덕산면 읍내 1위 이장을 맡고 있는 이경일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천이 마무리되면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 명단과 경력, 전과 등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브리핑으로 전해드리는 내포 뉴스입니다. 홍성군 의회가 집행부의 올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감사 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내포 신도시역 이름만큼은 뺏겨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삽교역이 신설되고 역 이름이 내포 신도시역이 되면 홍성역보다는 내포 신도시역이 부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홍성을 찾는 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군의 경우 삽교역 신설 요구를 넘어 내포 신도시역 이름도 요구하고 있는데 내포 신도시역이라는 이름의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은규 의원은 삽교역사 문제는 예산과 홍성 어느 쪽에 플래카드를 많이 붙인다고 해결될 일은 없고 자칫 행정과 정치의 남용으로 인해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에 홍성군 의회가 예산군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에서 정치권을 활용해서라도 예산군의 대화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선용 기획감사 담당관은 내포신도시 신설역에 도청역이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고 홍성지역 발전협의회나 분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노력은 했다면서 예산군과의 대화 창구 마련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의원은 삽교역과 관련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대화가 될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포 신도시역이라는 이름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한편 예산군의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삽교역 신설이 예산군민의 염원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거나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삽교역 신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수산물 총 생산액은 소폭 증가한 반면 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도 어업 생산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충남 지역의 수산물 총 생산액은 5,1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4% 증가한 수준인데요. 반면 어업 총 생산량은 15만 2천여 톤으로 전년보다 6.7% 줄었습니다. 어종별로는 가자미와 꽃게, 오징어가 증가했고 키조개와 굴, 김 등은 감소했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수산물 감소로 국내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포 신도시인 예산 삽교읍의 인구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달 27일 삽교읍 10,000번째 전입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환영식을 진행했는데요. 삽교읍은 2018년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202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입주하면서 인구수가 늘었습니다.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앞으로 5,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착공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이 진행됩니다. 구는 주거공간 확충을 비롯해 녹지환경, 교통환경, 문화복지 분야에 1,500억 원을 투입해 내포 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홍성군, 예산군과 함께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를 공동 관리할 별도의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공개된 충남도 실국원장회의 건설교통국 보고 자료를 보면 충남도는 혁신도시 공동대응과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공동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된 업무는 혁신도시 공동대응과 공공시설 통합 유지관리 등입니다. 재원은 지방세 징수액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 분담금 조달과 도비 분담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공무원 파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후보 예정자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달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 등에게 198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선관위는 기부 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며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 관리도 강화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기준 홍성 지역 반려견 수는 6,200여 마리로 이 가운데 2,900여 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습니다. 홍성군이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3년까지 37억 5천만 원을 들여 주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홍성을 주제로 문화특화 지역을 조성합니다. 주민 공공기관 등과 함께 전문 조직을 구성하며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한용운 생가지 역사공원, 결성읍성 전망대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도 추진합니다. 홍주읍성에는 2025년까지 186억 원을 투입해 전통 음식과 충청 유교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홍주 천년 양반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진시 대덕 꿈도담터 공동 육아 나눔터가 3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대덕초등학교 1층 일부 공간 내에 마련돼 있으며 사무실과 놀이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는 방과 후 숙제 지도와 자유활동 등이 이루어지며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 운영됩니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